네, 제목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했는데 우선 이렇게 지어보았습니다. 이산 데이터와 연속성 데이터를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해서 전 동영상에서 설명을 했는데 뭐 그래 데이터 구분해야겠지라고 넘기기엔 정말 너무 중요한 개념이라서 동영상을 하나 또 만들어 봐요. 짧은 영상이니까 통계 듣는 학생분들이라면 혹은 데이터 관련 일하기를 희망하는 분들이라면 정말 꼭꼭 들어보길 추천드립니다. 그 전 짧은 동영상을 더 짧게 요약하자면 이산 데이터는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정수의 형태로 셀 수 있으면 이산 데이터, 셀 수 없고 이렇게 측정돼서 나오는 값이라면 연속성 데이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구분을 해야 하고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통계 수업을 듣는 학생을 대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이렇게 조교할 때 제가 랩실에서 있으면 1, 2학년 학생분들이 문제를 보여주면서 일부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기도 했는데 통계 수업을 들으면 이렇게 화면에서 보이는 문제처럼 probability를 계산하는 문제를 정말 많이 접하게 돼요. 그런데 잘 모르겠다고 하면 얘를 단계별로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 그 단계를 생각하고 각 단계별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와야 될지 그 연습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처럼 probability를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면 도대체 어떤 것의 확률인지부터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변수부터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확률을 계산해야 하는 대상인 변수부터 찾아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변수가, 그러니까 변수가 일종의 데이터거든요. 이 변수가 discrete case인지 continuous case인지 구분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변수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냐에 따라서 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분포가 서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discrete case면 discrete case에 해당하는 분포 종류가 있고 연속성이면 연속성을 띠는 분포 종류가 따로 있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분포를 따르는지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거의 비슷한 문장 라인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A라는 사람이 동전을 던졌잖아요. 이거 동전을 던진 이거를 이벤트라고 하고요. 이 동전을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앞면이냐 뒷면이냐 이렇게 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셀 수 있기 때문에 얘는 discrete case를 가진 discrete의 성격을 가진 변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discrete case를 가진 분포는 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분포 후보 중에 어떤 거에 해당하는지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 핵심 단어를 먼저 찾아봐야 되는 거죠. 어떤 분포를 띄고 있을지에 대해서 찾기 위해 핵심 단어를 찾는 거죠. 말이 점점 꼬이는데 그래서 찾아보면 until the first head예요. 그러니까 얘가 왜 핵심 단어인지는 나중에 각 분포마다 설명하는 동영상을 만들 때 거기에 설명을 드리고요. 이 geometry distribution, 그러니까 기하 분포에서는 이 until이라는 단어가 핵심 단어거든요. until the first라는 게 핵심 단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x라는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거는 앞면, 뒷면이라서 얘는 discrete case고 이 until the first head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얘는 그 중에서 기하 분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다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이 변수가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 직접 적어보자면 x1은 이렇게 되고 이 여기서부터가 문제를 푸는 첫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적기 위해서 요 세 가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면 이 짧은 두 줄 자체조차 적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부터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이 변수가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계 수업 듣는 분들이라면 이런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반면 데이터 사이언스 쪽 일하는 사람이라면 혹은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들이라면 왜 중요한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일하고 있는 데이터를 화면에 보여드릴 수 없기 때문에 잠깐 캐글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 짧은 경력의 일이지만 생각을 해보면 학교 때 받았던 데이터나 캐글에 있는 데이터는 정말 완벽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는 데이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클라이언트한테 데이터를 받으면 정말 이렇게 메시하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모델을 세워주고 결과값을 예측하고 그거를 떠나서 데이터를 파악하고 이해하고 깨끗하게 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과정이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껴요. 그래서 처음 데이터를 보면 이 데이터 사이즈를 확인을 하고요. 몇 개의 행과 열로 되어 있는지. 열이 바로 변수거든요. 컬럼. 그러니까 이 변수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100개, 200개, 300개 이렇게 변수를 가지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파악을 다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변수가 이산 데이터의 특징을 가져야 하는 변수다. 예를 들어서 집값을 예측하는데 이 집값을 예측하기 위해 도와주는 변수들 중에 하나가 화장실의 개수라고 쳐봐요. 그러면 이 화장실의 개수라고 하면 이산 데이터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겠구나 라고 파악을 하고, 정말 이산 데이터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각 밸류들을 확인을 하는 거죠. 개수여야 되는데 밸류가 2.1, 1.4 이렇게 되면 잘못된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이산 데이터라고 한다면 연속성을 띄고 있는지 아닌지, 띄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변수가 연속성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변수다라고 하면 이 변수가 가끔은 그 데이터 타입이 오브젝트로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브젝트라는 거 한다면 카테고리 데이터로 인식을 하는 거죠. 원래는 뉴메릭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각 데이터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잘 데이터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미싱 데이터가 있는지 아웃라이어가 있는지 그거는 그 다음 단계인 것 같고요. 이 데이터 자체를 정말 이렇게 클린하게 하고 또 퀄리티를 체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변수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구독 버튼 추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